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에서 대지만 경매될 때 어떻게 투자하는가? 우리가 조합원 분양권이라는 것은 종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건축 이제 일반 분양권이라는 것은, 또는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분양권 또는 일반 분양권, 이런 경우를 따질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일반 분양을 받은 거죠. 청약에 의해서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권과 일반 분양권은 차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권은 100% 이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조합원 분양권은 종전에 이 그 부동산의 이 권리가액 추가로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그 권리가액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권에서는 종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이 멸실돼서 땅만 경매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해 가시죠? 이 정도 이해하죠? 이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권에서 대지만 나왔다, 그러면 건물 부분은 매각이 되는 게 아니고 채무자금 소유자에게 건물 부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을 낙찰받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동 분양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내가 땅만 낙찰받아도 건물까지 다 나한테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왜냐면 조합에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금 소유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물 소유자가 그건 내 것이다, 나한테 달라, 이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냥 땅만 낙찰받아도 이제 분양 자격을 다 대부분이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미지의 세계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과거에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철저하게 관리하죠. 시대가 21세기인데. 자, 이 실제 2010년도, 2012년도에 이 그 왕십리역이 있는데,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재개발구역 내에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진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때 이 아파트를 건물이 멸실돼서 대지만 매각이 되는데, 이 물건을 2012년 그 4월, 2012년 4월 그 16일 날 3억 8,4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얼마에 낙찰을? 4억 1,999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어. 그러면 보증금을 몰수당한 거예요. 또 5차에 가가지고 2012년 9월 3일 날 3억 5,700에 낙찰받았는데 잔금을 미납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면 이거를 취득하면, 이 사람은 왜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를 낙찰받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낙찰가가 이 조합원 분양권 취득가로 따로 오인한 거죠. 오인. 판단 상태죠. 내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뭘 놓쳤느냐? 추가 부담금. 왜냐면 이 아파트 낙찰은 종전 자산의 가액은,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분양 신청할 때요, 신청당해서 토지의 권리가액하고 건물 관리가액을, 요걸 분양 번호를, 토지 건물 분양 신청하는 번호를 각각 다르게 해요. 이게 001이면 뭐 이걸 002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종전산의 권리가액으로 책정을 하는데, 이 땅에 대한 것은 낙찰받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다는 이제 함정에 빠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추가 부담금하고 추가 부담금
땅콩을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또 하나 모르는 건 뭐냐면 균등불화대금 등 불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요, 이제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이제 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의 조합원에게 전유면적 비율로 해가지고 안분해서 불화를 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 도로를 갖다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짓다 보면 그 도로는 어떻게 돼요? 국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는 그거를 n분해서 사야죠. 사야 돼요. 그 소유자,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물론 그거 갖고 다시 대토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균등불화대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추가부담금, 추가이자 또는 균등불화대금 요 부분하고 요거를 다 예상했다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정답이야.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이해 가요? 가십니까? 우리가 조합원의 분양권에 땅만 경매 나왔다.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땅을 살 때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의 권리가액만 낙찰받는 거예요. 이 추가부담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자, 균등부담은 못 받아. 그리고 건물은 낙찰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낙찰받으면 토지는 종전의 권리가액만큼만 취득하고 토지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있겠죠? 이건 취득 못해요. 또 건물은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을 아예 취득도 못하고 이거에 대한 추가부담금 취득하지 못하고 지연이자 불화대금 이런 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간과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낙찰받았냐? 자기가 가져갔어요. 금호 17차 재개발구역에서 자기가 가져간 거야, 이 사람들이. 조합에서 가져간 거야, 이거. 조합에서. 그래서 조합 재산에다가 이제 입고시킨 거죠. 왜냐면 자기가 하면은 이 지연이자 이런 것들은 자기네가 비용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사. 왜냐면 이걸 다 계산하면 실제 이 시세보다도 비싼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낙찰받았는데 지금 같은 분석을 못 해가지고 이 낙찰받고 잔금을 미납, 낙찰받고 잔금 미납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조합원 분양권을 낙찰받으면 그 가격이 곧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총취득가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기 때문이다. 이 판단을 잘못해서 2012년 4월 16일 날 4억 1,999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포기하고 9월 3일 날 3억 5,177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례는 필자가 5차에서 청산금, 추가부담금, 미납금액과 지연이자 등을 계산해 보는 경우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얼마인가를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게 정확하게 제가 뽑은 거예요. 재건축 조합에 확인해 보는 경우가 조합원이 분양받을 동호수는 104동 605호 38평이다. 이렇게 이걸 확인해야 돼. 가서 동호수를. 이 신축 아파트는 4억 7,075만 원이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이거예요.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은 이 금액이야. 여기 시유지 불화대금이 8천만 원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균등 불화한다 그랬죠?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요 추가로 납부할 요게 시유지 불화대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다 주변이 시유지야. 이럴 때는 요 천만만큼 여기에서 요만큼까지 불화받을 수 있는 권리. 요런 불화대금이 있고 자기 집하고 상관없이 이게 도로나 이런 거, 국유지 이런 거를 전체 조합원에게 균등 불화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불화대금이라는 거는 자기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처마의 처마 끝까지 불화받는 금액과
이제 전체 조합원액이 균등분화대금이 있는 거죠. 이 8,100만 원이니까 아마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상에 있는 건물이 땅이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땅이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시유지 매입 금액이 8,100만 원 포함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억 7,434만 요거다 이거야. 그런데 이 매입 대금 중에서 계약금 830만 원만 납부하고 미납금이 이만큼이 미납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2억 4,600원이 된다. 또 장기간 미납으로 지연이자가 1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3억 4,600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런 것 때문에 그 금액에 낙찰받으면 그때 이게 시세가 한 6억밖에 안 갔거든요. 6억? 신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 6억이면 샀었는데 그러면 이게 신규 아파트 가격으로 그냥 낙찰받는 거 똑같으니까 등기하면 등기 비용만큼은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던 단계예요. 지금 같았으면 이거 이제 더 주고도 사죠, 돈을. 이 시대 때 2012년도에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낙찰가 3억 5,177만 원하고 2억 4,600하고 미납에는 지연이자 1억 원 정도 하면 이걸 실질적으로 거의 7억에 사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마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빠진 게 뭐냐면 건물분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은 여기서 또 빼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더 추가로 플러스해야 돼요. 이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거는 이거는 그냥 토지 낙찰자에게 줄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되고 실무에서는 또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지만 이 금액에서 이 건물분에 대한 권리가액만큼 또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낙찰인가. 분양권에 이제 현혹돼서 분양만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지금도 노량진 재개발구역에 6구역도 엄청난 피해를 18명이 그런 피해 나가지. 그 사람이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하면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괜히 변호사만 좋은 일 하지. 변호사가 그런 소송은 잘 맞히죠. 변호사는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어차피 소송 비용은 받는 거예요. 아마 패소하면 돈을 더 받아. 왜냐면 1심, 2심, 3심까지 가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1심에 패소해도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2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서 이긴대요.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아마 내가 보기에는 5% 미만, 95%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서 승소한 거는 뭐냐면은 승소한 거는 그 5%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거의 다 패소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좀 그렇다는 거고요.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분에 대한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유의할 점은 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은 분양권 중에서 종전 건물과 대지로 분양을 시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만 매각된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건물 소유자가 공동분양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 등은 조합 사무실 등에서 확인하고 단독 분양권자로 인정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나 제대로 똑똑한 조합을 만나면 필자가 분석한 것처럼 공동분양권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냐를 우리가 아까 여기 이 가격이 여기다가 이런데 실제 주변의 아파트를 보니까 시세가 6억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1억을 더 비싸게 사고 또 거기다가 건물분에 대한 또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남아있죠. 재건축 사업에서 대지 지분만 매각 시 조합원 분양권 지위 승계가 가능할까?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기.
대지만 경매 되면 좀 전에 설명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대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건물분에 대해서 이제 몰라서 넘어갈 수가 있지만 FM대로 말하면 추가로 매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